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기 104년 출가 서원식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음을 온누리에 전파할 예비 교역자들이 앞으로 전무 출신의 삶을 살겠다는 서약을 진리전에 봉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2명의 예비 교역자 중 여성 교무님의 숫자는 5분에 불과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여성 교무님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명의 예비 교역자 가운데서 한 분이시죠. 김혜원 교무님을 여기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교무님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원불교에서 이제 간사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저는 원불교 이제 법무실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했고요. 네, 영산 선악대학교에서 4년간 수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2년 졸업을 하고 이번에 출가식을 올린 김혜원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원불교는 우리 여성 교역자들 또 여자 교무님들의 노력 덕분으로 지금의 교단의 초석을 다졌고 또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교무님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가식도 남자 교무님은 27분이셨는데 여자 교무님들은 5분에 불과했죠.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사실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그 여성, 남성의 비율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여성이나 이 남성 비율에 따라서 오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실감을 많이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성 교역자 교무님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글쎄요, 이제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직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동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 사회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은 인권이라든지 이렇게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5분의 여자 교무님 가운데서 한 분인 우리 김혜원 신규 교무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성직자 수학 과정을 다 지내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과정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지내왔는데 일단 이제 원불교 성직자를 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간사 근무의 여부가 있고요. 그건 지금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간사 근무를 하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학부는 익산의 원광대학교 그리고 영광의 영산 선악대학교 이 2군데가 있는데 이제 보통 4년에 일반적으로는 4년의 수학 과정을 마치고 그때 이제 학부 그 교리 종합 시험이 있어요. 근데 1차 고시죠. 그래서 그 고시를 통과하면은 이제 대학원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2년간 이제 학위 관련된 그런 수학 과정을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리 종합 시험 2차를 이제 통과하면은 이제 그 출가식을 밟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간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간사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간사 생활이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꾸지 못할 그 귀한 시간이 간사 2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법무실에서 교무님들과 간사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간사 생활을 하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많은 경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어리고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따른 경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2년간 그 이제 거의 여자들은 이제 주로 주방 일을 돕기도 하고 이제 손님 접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간사 2년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종법사님 모시러 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으로는 법무실에서는 워낙에 그 긴장과 준비된 상태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는 정말 이 어른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 했지만은 내가 이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정말 이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 인연을 모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광으로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곧 있으면 이 어른을 떠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는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른을 정말 마음으로 모시면서 항상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굉장히 큰 화두가 그때부터 네.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제 마음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종법사님께서 이제 식당에서 진지를 드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 계시는 교무님이 이제 종법사님께 이제 혜원이 곧 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니까 네. 그때 이제 종법사님께서 가만히 저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상련이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도 그 이렇게 죄송스럽고 뭔가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녹아나면서 그 심심상련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제가 영산에 가 있어도 항상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하면서 진정 모실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화두를 가지게 하는 그런 간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그 과정들, 공부하는 과정들 소개하실 때 그 부분은 빠졌던 것 같기도 한데 해외 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런 일들도 있으시죠? 네네. 영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들 들어오면 이제 세도반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입생들이죠. 네. 그러니까 신편입생들이 왔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해외 선학 연수를 가고, 네.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겸 해서 이제 러시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해외를 갈 때는 단순한 여행과 그렇죠. 이런 그냥 그 견문에 대한 배움 정도였지만은 이제 미국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이제 미국 동부 서부를 다 다녀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부 서부에 있는 교당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 원불교 교법이 해외로 전파되었을 때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 교법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이제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미국 현지 교도님들 이제 네.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과는 조금 다른 정서와 문화가 있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보다 신선하고 보다 열려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 교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졸업연수로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연례 행사로 한러 친선 문화잔치가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원불교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 중에 굉장히 큰 규모인데 뭐 7천, 8천 명 이상으로 그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행사를 이제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거기 현지 교도님들과 이제 정기 훈련을 저희들이 함께 참석도 해봤는데 정말 그 해외에서 이 원불교 교법을 요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실현하기 위한 열정들을 보다 이렇게 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극이 되는 그런 네. 경험들이 되었었죠. 원불교 교무로서 평생 복식을 갖추는 관례 본고식도 하셨죠? 네네. 그때 느낌이 좀 많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 예비교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옷도 갖추지만 이제 외형적으로 네. 머리를 이제 올리기도 하니까 굉장히 사실 조금 이렇게 특별한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생활과는 다르게 이제 그 외형 자체가 이미 그렇죠. 교무의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좀 남다른 날로 기억하고 있죠.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적인 측면으로 그래도 원불교 공부를 이렇게 해왔지만은 이제 이렇게 모습이 외형에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뭔가 마음과 말이나 이런 행동 가짐이 이게 보다 더 이렇게 나타나고 집중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형은 갖췄는데 내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서도 이제 저희들이 같이 관례식을 마치고 인사를 가고 그랬었는데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은 갖췄으니까 이제는 내실을 갖춰가는데 보다 정성을 들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새기게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고 또 책임감도 더 느끼실 수 그렇죠.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교차하셨을 것 네네. 같아요. 최종 관문이 교무 고시겠죠. 네. 1차와 2차에 거쳐서 시험도 있고 또 서원 간 생활 평가도 있고 예전 교무님들한테 듣기로는 뭐 강연, 성가 뭐 이런 것들도 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실 드러나는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은 이제 학부에서의 그 마치는 4학년 때 보는 교무고시 그리고 네. 대학원 때 보는 그런 종합시험이라고 이제 보통들 알고 계시는데 그 교무고시를 보기 위한 그 자격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에서도 1차 교무고시를 보기 위한 자격으로 예를 들면 이제 상급 한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성가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그 교원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 의뢰가 있어야지 그 자격을 갖췄을 때 교무고시를 응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대학원의 그 2차 교무고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설교고시라든지 이런 회계라든지 이런 시험들의 자격이 갖춰져야지 교무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고시를 마치고 또는 뭐 2차 고시를 마치고 또 역시 또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렇게 뭔가 시험, 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조금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원불교 교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교단에서 인재를 키워내는 하나의 그 과정이자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 갈 때 이제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특히 이제 이 교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대종사님의 뜻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제 스스로 좀 받들고 그것을 하나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챙기면서 임해왔던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고시라 정말 어려운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뿌듯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고시를 볼 때 가장 크게 준비하는 게 이제 개인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그 시험에 응하는 모든 도반들의 이제 그 결과가 모두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출가식 날은 어땠습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출가식 때도 이제 그날 사실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오고 감에 불편함이 없으셨고 또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제 보통 사진 촬영이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모두가 이제 정말 그 큰 불편함이나 힘든 것 없이 정말 즐겁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행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본식 전에 영모전과 또 성탑의 본고식을 올렸었죠. 그날 하루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교단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건 오후 1시 30분 이제 출가 서원식이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오전에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학위 수여식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수여식으로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점심 시간 가진 후에 이제 그 지도교님들 인솔하에 이제 전체 그 예비교무들이 이제 영모전, 성탑 이렇게 봉고하는 기도를 올렸고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서원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특별 기도를 새벽에 늘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제 그렇게 참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기념관에 이렇게 입장해서 이제 그렇게 식이 진행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원이 되신 교무님과 함께 입장하는 그 식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이게 그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기존에는 초청교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네. 입장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 교무 혼자 이제 입장을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교전 받으시죠? 네, 이제 그 법락이라고 하죠. 법락 네. 수여를 이제 받고 이제 교전도 수여를 받는데, 그것도 조금 바뀌었던 게 작년부터 종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법락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이렇게 수여를 해주는 것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순간이 가장 좀 이제 마음에 좀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어요. 출가 서원시까지 딱 마쳤습니다. 네. 뭐 감상이랄까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사실 이제 출가 서원식 마치고 나니까 주변에서 더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어디로 발령받고 이제 어디로 갈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연말 연초의 최대 이슈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사실 이렇게 예비 교역자로서의 기간을 정말 크게 정리하고 이제 오롯하게 전무 출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실 큰 전환의 시기이긴 네. 하지만은 좀 제 스스로는 이제 이게 어떤 너무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좀 항상 그 하루하루 평상심을 가지고 이렇게 맞이하고 지내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을 더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시는 생각나는 스승님 혹시 계신가요? 너무 원론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저는 대종사님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나요. 왜냐면 이제 그 사실 그 저희들 서원 특별기도 올렸을 때 그 기도문을 이제 제가 네.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좀 갈수록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클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런 대각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저도 이렇게 종교를 맞아서 이렇게 성직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을까. 또 이제 성직의 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법으로 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바른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대종사님의 큰 은혜로 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늘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대종사님. 네. 앞으로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좋은 교무님, 뭐 이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사실 어떤 교무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네. 거의 안 해봤고, 예, 그런 생각은 늘 마음에 좀 기도를 해왔던 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대종사님 만나서 이렇게 출가하고 여기 이렇게 공부하고 생활에 갈 건데, 정말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정말 대종사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좀 지금도 더 그런 마음을 좀 세우는데 이렇게 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뭐 세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청소년 교화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준비를 또 해오셨고, 또 청소년 교화에 대한 뭐 각오랄까, 다짐이랄까, 이런 것도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실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이제 그 학생들과의 만남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네. 이제 학교에 도반들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나가보고 네. 이렇게 계속 만남을 계속 해 왔었는데, 근데 사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가는 신입 교무들은, 신규 교무들은 이제 그 어린이 학생, 이제 그렇죠. 좀 더 범주가 넓어지면 청년들까지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실 이렇게 수용하고 융통해서 활용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편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은, 좀 보다 근원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린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인연들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학부랑 대학원을 이렇게 프로그램 나가보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 스스로 뭔가 일방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고 내가 이것을 보다 많이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그 마음으로 대하면은 굉장히 장벽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다 근원적으로 정말 이 학생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내가 그 마음의 윤기가 서로 연해지고 정말 내가 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윤기라든지 덕이 보다 우선시 되고 그것을 바탕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네요. 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원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이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종교를 외면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춰봤을 때 제 스스로도 이런 청소년기 네. 그리고 그런 때 이제 그런 교무님 사실 성직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어떤 학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선 사실 종교라는 것 자체도 만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워낙에 무교라든지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그 종교인과 그 사람들의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 스스로도 그런 그 이렇게 다가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정말 인간적인 좀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 냄새 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따뜻한 향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불교 교무로서 여정을 시작하는 만큼 출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청소년기 때 고민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 스스로도 그 시기의 저의 모습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그 당시 서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나름대로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무조건 추천해서 가라고 등 떠밀려서 가지 않았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가야겠다. 물론 이런 인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이 출가의 길에 있어서도 제 스스로가 그 서원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반드시 동반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 처음에 고민했을 때 이 서원에 대한 고민이 없이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는 이 서원에 대한 고민이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도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주변에 그런 인연되는 교무님이라든지 교당이 있다면 정말 그 어른들의 그 인연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힘을 빌어서 좀 함께 그 고민을 살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고민과 더불어서 주변의 어른들의 그 인연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원기 105년 인사 발령을 받기 전까지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벌써 출가식 올린 지 거의 한 일주일 좀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주변에 2년째 이제 인사 많이 하러 다녔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실 저 아버지이자 교무님이 완도 청해진다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선정진 훈련이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거기 조력하고 함께 참석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마음에 혹시 기준이 되는 모든 게 다 법문이시겠지만 모든 법문이 다 그렇겠지만 혹시 딱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좋은 법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교법
공부해 오면서 가장 이제 마음에 많이 품고 제 스스로의 정체성 네.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데 보다 그 큰 힘이 되었던 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정전의 개교의 동기예요. 이제 개교의 동기는 어찌 됐든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종교, 새 법을 펴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시려고자 하는 그런 경륜과 포부가 사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 당신의 그 뜻과 경륜과 포부에 제 스스로도 그것이 하나가 돼서 저의 동기가 되고 제 그런 무한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개교의 동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법문이 가장 저한테는 좀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법문이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법문입니다. 네. 서원에 대한 열정과 패기로 원불교의 큰 일꾼 되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혹시 한 말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이제 사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인데 이제 저도 이렇게 출가의 길 사실 저는 한 8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8년 지내오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 정말 그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이렇게 나타난 모습으로든지 정말 그 전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그 염원과 그런 그 기도 그런 대합심 합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운과 그 바탕이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크게 살려주시고 크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이렇게 마음이 크고요. 그 이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보훈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쭤보고 싶다기보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출가를 하시기 전에 뵀던 부모님과 네. 또 출가를 하시고 나니까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아버님도 이렇게 교무님으로 지금 청해진 당원에 계시다고 네네.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요? 기왕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저희 가족이 참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자라왔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그 참 여여하신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도 저희들한테 뭔가를 특별하게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출가하기 전에는 단순한 그런 혈연지간이고 그래도 소중한 인연이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법연으로서 보다 더 큰 인연으로 네.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이 정말 크게 또 큰 법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과 더불어 저 동생도 이제 한 명 있는데 가족들이 정말 그 대종사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큰 공부 잘하셔서 큰 어른 되시길 머리서 염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